평소 다른 음식보다 빵을 좋아하는 윤서 씨. 결국 빵의 유혹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거하고 떡볶이 하나 더 주세요. 이거랑 떡볶이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빵과 떡볶이를 본 순간 되살아난 식욕을 참지 못하고 폭풍 흡입하는데요. 무리하게 굶은 것이 더 독이 됐습니다. 밥 먹자. 살이 찐 후 무기력해졌다는 전윤서 씨를 만났습니다. 잘 먹네. 반려견부터 챙기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너네는 밥 먹어. 잠깐의 움직임에도 금세 지치는 체력. 여기 누워. 잘 눕잖아. 오늘따라 왜 이래. 여기 올라와. 비만으로 무기력해지면서 다시 살이 찌는 악순환의 반복.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한 중학교 15살 때 후반부터 조금씩 불어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했었고요. 다치고 난 후부터 운동을 갑자기 안 하니까 조금씩 찌더라고요. 원래 했던 운동량으로 운동을 해도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나갈 때 한 진짜 한 120, 125까지 나가보고 개인 빵집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한 6, 7개 사가지고 집에서 다 먹기에는 막 혼날 것 같으니까 막 몰래 숨어서 먹고 급하게. 그리고 막 치킨도 한두 마리 그냥 먹고 피자도 라지로 한 판은 그냥 먹었죠, 혼자서. 그러면서 살이 급속도로 막 찌게 된 것 같아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습관은 독이 됐습니다. 방심한 사이 100kg이 넘자 윤서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2017년도에 이밴드 수술을 결심을 했었어요. 그게 안에 위에 장치를 해놓고 줄였다가 늘렸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살을 체중을 많이 줄일 때는 확 조이고 그런 다음에 조금 빠졌다 싶으면 늘려서 먹는 양 좀 늘렸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하는 수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다이어트 방법을. 기운을 좀 내보려고 막 먹기 쉬운 거 막 아이스크림 막 먹고 막 죽 같은 거 막 먹고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위가 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이제 막 탄산음료도 막 들어가고 이 수술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거죠. 효과는 못 본 거죠. 위밴드 수술까지 했지만 여전히 살과의 전쟁 중입니다. 아, 좀 출출한데? 다이어트가 필요한 그녀의 식단은 어떨지 관찰해봤습니다. 찬장을 빼곡히 채운 간편식 식품들. 다이어트를 위해 식이 조절을 해야 하는 건 잘 알지만 쉽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은 윤서 씨입니다. 남편은 야간 끝나고 와서 좀 자주 먹을 때도 있고 딱히 먹을 거 없을 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종류가. 뭘 먹을지 한참을 고민하던 윤서 씨. 결국 참기로 합니다. 아, 지금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좀 참고 있어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는 그녀. 그냥 뭐 사람들 다 알만한 거 그냥 원푸드도 해보고 굶기도 해보고 약도 좀 먹어보고 그냥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뭐든 다 요요가 오더라고요. 반복되는 요요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윤서 씨. 그렇다면 대체 요요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의 에너지인 기초대사량을 필요로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무리하게 굶게 되면 에너지 부족을 느낀 우리 몸은 기초대사량을 줄여나가는데요.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게 되면 지방으로 영양소를 축적하게 되면서
더욱더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체중이 단기간에 갑자기 줄어들면 우리 몸은 비상 상황으로 인식을 해서 이 원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더라도 이게 쉽게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요요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이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심할 경우에는 이 혈중 포도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다이어트가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비만을 기억한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비만주의 장 박테리아와 또 살찐 적이 없었던 이 쥐의 장 박테리아를 각각 주입한 결과 비만주의 장 박테리아가 주입된 쥐의 체중이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만주의 장 박테리아가 비만 기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 비만을 기억하고 있는 장내 세균총이 체중 증가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요요의 굴레 속에서 점점 불어나가고 있는 체중. 특히 복부 비만이 심각한데요. 현재 몸무게는 무려 106kg, 고도 비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허리둘레는 정상 기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허리 둘레의 경우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라 하는데요. 허리 둘레가 109cm 이상인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사망률이 50%, 여성의 경우 95cm 이상이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사망률이 무려 80% 더 높습니다. 현재 신혼 2년 차인 윤서 씨. 반드시 살을 빼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1년 10월에 했으니까 2년 조금 넘었죠. 희색이 당연히 있는데 슬렁하고 저는 몰랐어요. 예상치 못한 상태가 나와가지고. 윤서 씨의 비만이 임신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건데요. 누구보다 이세를 원하던 그녀에겐 더욱 가혹한 현실입니다. 이제 남편이랑 이세를 좀 가지려고 이제 배란기 테스트기랑 뭐 임신 테스트기랑 뭐 종류별로 다 샀어요. 근데 제일 큰 방법은 이제 체중 조절을 하면은 호르몬도 약간 변화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비만으로 인해 그녀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 추천해 줄까 막 이런 얘기도 막 듣고, 신랑은 어떤 모습을 보고 너랑 결혼했냐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넌 살 빼면 진짜 이쁠 것 같다는 말이 신뢰가 되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수천 번은 들었어요. 네. 살이 찔수록 가슴에 박히는 상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출이 두렵다는 윤서 씨. 뭘 입어야 조금이라도 날씬해 보일까 걱정입니다. 내가 아무래도 등치도 있고 좀 밝은 옷을 입으면은 사이즈가 조금 타이트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제 밖에 나가면은 좀 쳐다보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어두운 계열을 좀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좀 날씬했을 때는 당당하게 옷가게도 좀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큰 옷, 뭐 쇼핑몰 같은 데 많잖아요. 요즘은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막 사이즈도 있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좀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딱 마네킹에 있는 옷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긴 해요. 그날 오후 오랜만에 반려견들과 함께 외출에 나섭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녀가 찾은 곳은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애견 카페. 살이 찌면서 무기력해진 자신 탓에 자주 산책도 못 시켜줬던 반려견들을 위해 큰맘 먹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멀찍이 떨어져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그녀.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살찌고 원래는 대인기피증도 좀 있고 근데 계속 살 문제 갖다가 참견하고 상처 주고 막 하니까 피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그리고 옛날에 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간만에 보면 날 못 알아봤어요. 생김새가 많이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많이 놀라는 모습에 자존감도 좀 내려가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길 가다가도 딱 눈 마주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 거일 테지만은 저 사람 왜 이렇게 뚱뚱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보는 것 같고 약간 좀 숨고 싶더라고요. 살이 찌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만 합니다. 잠시 후 손님들이 빠지고 한산해진 틈을 내 반려견들과 놀아주려는데요. 아유, 너무 빠르네. 애들이. 아유, 힘들다. 비만으로 인해 금세 방전되는 체력. 반려견들과의 짧은 산책도 쉽지 않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엄청 즐겁게 막 놀아주고 싶은데 제가 좀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조금만 앉아있어도 막 무릎이 아프고 좀 뛰어댕겨도 걸어도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좀 많이 미안하죠. 왜요? 그냥 원하는 만큼 못 놀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늘 반려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큰 윤서 씨.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미안한 마음을 담아 반려견들을 위한 푸짐한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일명 멍푸치노와 수제 간식 한 상. 자, 먹자. 있어. 진정해. 반려견들도 마음에 든 모양인데요. 열심히 반려견 먹거리를 챙기는 윤서 씨. 허허, 그런데 어째 그 모습을 지켜보는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때 어디론가 향하는 윤서 씨. 어딜 가나 했더니 어느새 홀린 듯 빵 앞에 서 있네요. 다 맛있어 보이는데. 평소 다른 음식보다 빵을 좋아하는 윤서 씨. 결국 빵의 유혹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거하고 떡볶이 하나 더 주세요. 이거랑 떡볶이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빵과 떡볶이를 본 순간 되살아난 식욕을 참지 못하고 폭풍 흡입하는데요. 무리하게 굶은 것이 더 독이 됐습니다. 매번 참았는데 이게 가끔씩 이렇게 먹고 싶으면은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충동적으로 그러는 거라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자주 그래요. 조금 제 자신이 좀 답답하죠, 많이. 네. 그렇게 오늘도 윤서 씨는 다이어트에서 한 발짝 멀어져 갑니다. 힘든 외출을 마치고 난 윤서 씨. 그런데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속이 안 좋네. 요즘 자주 속이 좀 더부룩해서 소화제를 조금 박스채로 좀 사다 놓고 자주 먹고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세요? 예. 위밴드 수술과 비만으로 부쩍 약해진 소화기관. 늘 위장 장애와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손발저림 증상까지 악화됐습니다. 별거 안 해도 피로감이 있고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자다가 숨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방금 말한 그런 증상이 가끔가다 나타나면은 진짜 내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들 때도 있고.
비만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전신 건강. 걱정이 되는 현재 윤서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검사해봤습니다. 현재 전윤선님의 경우 염증 수치도 약간 높고요. 또 다양한 건강 적신호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특히 당화혈색소가 5.9로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비만의 경우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데요. 지금처럼 체중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혈당 수치가 더 높아져 당뇨로 인한 합병증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시급합니다. 일단 건강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건강을 되찾아서 빨리 2세를 만들고 이렇게 다 같이 오래오래 사는 게 제일 소망이에요. 과연 그녀는 비만에서 벗어나 엄마가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